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제 동영상 올렸죠. 그죠? 우리가 균형이 망가진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어제 동영상 제가 보기에는 되게 엄청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좀 많이 들으세요.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자꾸 들어서 일단 그 최소한 원리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꽉 자리 잡고 있어 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물으면 저는 무조건 그걸 합니다. 그게 일단 머릿속에 꽉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운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뭐 배에 올려놓는다. 그게 첫 번째 단계. 다리의 문제를 개선한다. 두 번째 단계. 네? 옆구리의 문제를 개선한다. 세 번째 단계. 기립근 문제를 개선한다. 네 번째 단계. 왼쪽 가슴으로 피를 끌고 온다. 오른손잡이인 경우 다섯 번째 단계. 자,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뭐 걷기를 하고 있다. 지팡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몇 번째 단계야? 이거는 첫 번째 단계와 지팡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단계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옆구리 문제를 신경 쓴다면 엉덩이를 그쪽으로 약한 쪽 옆구리를 슥슥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상체를 왼쪽으로 돌려준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나, 둘, 셋, 넷, 뭐 네 개의 단계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건 각각의 동작들이 몇 번째 단계에 효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운동 동작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행동하는 것과 알고 행동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복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세트 운동은 뭘 하는 거지? 세트 운동은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그죠? 끝자락에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기립근 세트 운동을 왼팔을 뒤로 당기면 기립근 운동도 또 사실은 돼요. 네 번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트 운동을 할 때 뭐 조금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옆구리도 약간 도와주면서 세트 운동을 해도 그러면 세 번째 단계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트 운동할 때 발바닥 모양도 이렇게 하고 왼발에 힘을 더 주고 발바닥 안쪽 바깥쪽을 신경을 쓰면 첫 번째 단계도 두 번째 단계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 동작을 할 때도 이렇게 몇 가지 개념을 동시에 적용시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게, 그 왠가 하면 내가 왼쪽 옆구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뭐 기립근 운동을 할 때 자꾸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오게 하면서 기립근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잘못,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발바닥부터 이렇게 원리를 이해해야 내가 발바닥의 위치를 안쪽에 줄 거냐, 바깥쪽에 줄 거냐, 또 옆구리에는 힘을 어디다 줄 거냐. 이걸 생각하면서 기립근 운동을 하든가, 세트 운동을 하든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걸 항상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알고 틀리는 것과, 아예 모르고 계속 틀리는 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 어려운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그게 내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동작을 할 때마다 세트 운동을 하든가 걷기 운동을 하든가 옆구리 운동을 하든가 기립근 운동을 하든가 좀 생각을 하면서 아 지금 요거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단계에서 어떤 과정에 적용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중에 뭐 저처럼 출구 전략을 논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흉내만 내다 보면 문제가 생겨도 왜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서 여러분들 해결을 못 해버려요.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포기하겠죠. 그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을 좀 예방을 저는 하고 싶고 일단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상황을 다시 한번 어제 뭐 제가 동영상 첫머리에 항상 제 상황을 먼저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까지 제가 왼손 오른손에 200 왼손에 100 정도 차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제 결국 왼손이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올라간 건 아니고 150을 좀 차고 있다가 뭐 기립근 운동하고 옆구리 운동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어제 주로 옆구리 운동과 기립근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 기립근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상체를 어깨를 왼쪽으로 돌리는 거고 옆구리 운동은 뭡니까? 제가 오른쪽 발바닥 바깥쪽으로 힘이 안 가서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주기도 하고요. 한 번씩 이렇게 벽에 가서 플랭크 동작을 이렇게 옆으로 측면 플랭크 동작을 이렇게 한 번씩 뭐 당겨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해서 하니까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그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른쪽 옆구리가 다시 이제 왼쪽 원래는 제가 왼쪽이 약했잖아요. 왼쪽 옆구리가 약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했던 거예요. 왼쪽 옆구리가 너무 과해서 왼쪽 옆구리가 약한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왼쪽 새끼발가락 쪽에 유난히 힘이 안 가니까 왼쪽 옆구리가 약하다 이렇게 왼쪽 옆구리와 골반 쪽이 약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쪽으로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왼쪽의 새끼발가락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는데 갑자기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확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른쪽 옆구리를 강화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플랭크도 하고 또 누워있을 때 물병도 한 번씩 기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제 하여튼 이 동영상 찍고 좀 있다가 뭔가 이렇게 이쪽 옆구리가 이렇게 막 소통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창자가 참 불편하다가 이게 약간 이게 좋아질 때는 항상 명현현상적인 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게 좀 명현현상 때문에 속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명현현상은 뭔가 나빴다가 좋아지려는 그 과정 중에서 한번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죠. 몸이 아프고 배가 아파. 배가 아픈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좋아지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꼭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해서 탁 멈춰버리면 좋아지려고 하다가 그냥 다시 나쁜 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명예현상을 대체하는 것도 제가 뭐 한 번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되는 게, 아프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프다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없죠. 그죠? 진짜 나빠서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좋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죠?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조금 편한 것 같아. 약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계속 어떤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옆구리 운동을 하든 기립근 운동을 하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좋다 이러다가 뭐 어느 순간에 뭔가 갑자기 뭔가 나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뭐 배가 아프다. 배가 싹 땡긴다. 뭐가 이게 뭐 옆구리가 왼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피가. 그러니까 뭔가 혈액 흐름이 바뀌니까 뭔가
혈관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혈관이 바뀌니까 신경이 압박이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 과정을 씩 넘어가니까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왼쪽 옆구리가 셌던 게 이제는 한 이틀 3일 했더니만 이게 다 풀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약간 불편했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거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약간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불편하기 직전까지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좀 좋았으니까, 이거 좋아져 가는 과정에서 나쁜 게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오고 조금 더 기다렸어요, 사실은. 나쁜 느낌이 와도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조금 하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조금 더 기다리니까 그 나쁜 느낌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사그라들어서, 이제는, 좀 오른쪽 옆구리 운동을 하는 걸 서서히 멈춰야 되겠다 하면서, 근데 조심스럽게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멈추면서 그렇게 해봤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왼쪽 옆구리가 너무 셌던 거죠. 그러니까 오바 현상이 너무 세게 나타났던 건데, 다시 오른쪽 옆구리로 강화를 하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진 거예요. 균형이 맞아지고 나니까 왼손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왼손을 찰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윗배가 제가 빵빵해서 이거 왼손을 찰 수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왼손을 차면 오바도 나타나는데 윗배가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윗배가 단단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윗배가 살아났기 때문에 수건도 빼고 호주머니도 빼고 뭐 다 뺐죠. 그냥 벨트도 빼고 다 뺐는데 윗배가 살아났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윗배가 계속 이렇게 이게 단단하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불편해서 자꾸 그 오바를 풀어주는 작업을 했는 거예요. 그 풀어주는 작업이 일종의 약간 기립근 운동이 필요했고, 옆구리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거. 그 옆구리 밸런스는 새끼발가락을 생각해야 돼요. 새끼발가락을. 어느 쪽 새끼발가락에 힘이 유난히 안 들어온다. 그럼 뭐 그쪽이 옆구리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새끼발가락도 힘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엄지발가락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실 때 발바닥의 느낌을 조금 느끼시려고 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오른손, 왼손 200 동일하게 차고 있는데,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왼손을 더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왼손이 원래 제가 거의 50년 이상을 오른손 잡이로 살았으니까, 물론 이거 두 개로 지금 다리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 이제 골반 틀어진 것도 해결됐고, 기립근 문제도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왼손을 더 차야 될까?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이제 오른손잡이로 뭐 50년, 60년 살면서도 아직 건강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아직 균형이 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로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그분의 직업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른손 얼마나 썼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리고 다리를 또 발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느냐, 어떤 한쪽만 무너지느냐 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균형이 무너질 때는 거의 한 개의 문제만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팔 문제, 다리 문제, 혹은 삐딱한 자세 문제,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자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느 날 균형이 와락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60년 살았던 분들도 오른손을 쓰고 있다 하지만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왼팔이 더 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건강하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왼손을 더 올려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차면서 그냥
왼팔에 좀 더 신경 쓰면서 살면 뭐 좋을 수도 있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며칠 내에 이제 결판이 나겠죠.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 어제부터는 이제 200을 차도 전혀 불편함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00을 차고도 왼팔 운동을 간간히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안 해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해도 뭐 그전에는 왼팔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어제까지만 해도 왼팔 운동 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왜? 자꾸 오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제 이제 옆구리 문제하고 기립근 문제가 이래 동시에, 기립근 문제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옆구리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옆구리 문제는 어제부로 이제 약간 양쪽 옆구리가 균형이 맞아진 것 같고, 오른발도 새끼발가락 쪽으로 어느 정도 힘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해결된 것 같다. 어제 이게 옆구리가 딱 해결되면서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이게 풀린다 하다가, 진짜 풀렸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제 몸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이게 뭔가 릴렉스 된다. 그러니까 느슨해지면서, 편하다, 이런 느낌이 탁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왼손에 차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있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왼쪽 어깨 쪽이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차야 되겠다 싶어 50g 올리고, 또 좀 있으니까 또 약간 불편함이 와서 50g 또 올리니까 200을 만들어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불편한 거예요. 양팔이 똑같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그런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크게 아니고, 일단 왼손에 이제 오른손 200, 왼손에 200 찼는데, 그것도 뭐 전신 운동만 해야 되냐, 이런 거 아니고 약간 비대칭 운동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른쪽 어깨는 여전히 약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머리 흔들어주고, 팔 운동을 하더라도 왼팔 운동을 조금 더 하려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그죠? 그 발바닥은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걷지도 않고, 또 옆구리도 일정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죠. 옛날에는 모르니까 막 삐딱하게 누워 있기도 하고, 오른쪽 엉덩이로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엉덩이 아프면 왼쪽 엉덩이로 앉아 있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똑바로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똑바로 앉은 지는 오래됐지만은, 이 균형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써 맞춰놓은 균형을 깨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양쪽 엉덩이에 동일한 힘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물론 문제가 있을 때는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더 줄 수도 있고 왼쪽 엉덩이에 힘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면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더 주는 게 좋고, 그죠? 왼쪽 옆구리가 약하면 왼쪽 엉덩이에 힘을 더 주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하여튼, 막 이렇게, 또 시간만 18분이 지나가는데,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하여튼, 제 상황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요, 양손에 200만 차고 있다. 이거는 제가 뭐, 이 방법을 뭐,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차고 있었던 적은 지금 처음입니다. 양손에만 달랑 똑같은 중량을 차고 있는 거는 그건 7년, 8년, 뭐 한 9년 이 시기 만에 처음 이렇게 차고 있는 겁니다. 사실 놀라운 상황이에요. 놀라운 상황인데, 뭐 이게 뭐 계속 진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가능했던 거는 다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뭐 옆구리 문제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다 필요했던 거죠. 기립근 문제도 관심을 갖고, 뭐 또 대장을 약화시키고 보충하기도 하고, 또 소장도 이렇게 약간 좀 문제가 돼 있는 걸 호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양손에만 차고 있어도 이상이 없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 무조건 뭐
뭐 다리를 차든 이상하게 자꾸 옮겨 차줘야 몸이 겨우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불편함은 있기는 있어요. 뭔가 이게 아직 정돈이 안 돼서 양손에 차기는 찼는데 뭔가 깔끔하게 혈액순환이 안착이 안 돼서 창자나 이런 쪽으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누워있으면, 특히 누워있으면 불편, 서있으면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발이 지면에 닿아 있고, 이렇게 체중을 싣고 이래 있으면 제일 편해요, 사실. 근데 누워있으면 뭔가 모르게 창자가 이렇게, 창자 속에 혈액의 흐름이 조금 이상한 건지, 창자가 막 조정을 하려고 하고,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일단, 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회복 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동영상, 어제 동영상 그걸요. 진짜 한 최소한 5번씩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도저히 머리에 기억이 안 나면 10번이라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어제 3번 듣고 오늘 한 번 또 듣고 있다는데 4번째 듣고 있다 그러는데, 설명이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설명이 잘 돼서 어지간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머리, 그게 뇌의 인지 능력이나 이해력이 좀 떨어져 있고 기억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꾸 기억을 하시려고 하시고, 하여튼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요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